자산주의 시대가 정말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한 25년 만인 것 같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는 제가 자산주 오르는 거를 봤던 것 같고, 2007년부터는 자산주보다는 좀 성장주 시대,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완전 기술주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특히 뭐 AI로 대표되잖아요. 그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죠.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가치 투자자들이 거의 다 쓸려 나갔습니다. 가치 투자 외친 사람들 정말 너무 힘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가치주 전성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다. 2026년에 자산주 바람이 많이 불 수 있겠다 싶어서 자산주를 이해하려면은 PBR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주식이 천일고속입니다. 11월 26일 날 서울시가 서울고속터미널 부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천일고속 주가가 2주 만에 10배가 올라요. 4만 원도 안 된 게 뭐 40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뭐 50만 원 넘기도 했었죠. 3년 동안 엔비디아가 오른 만큼 그만큼의 폭을 2주 만에 다 올렸어요. 시총 500억이었던 회사가 단숨에 시총 5천억이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16%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지분 가치만 봐도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천일 고속이 회계장부에 표시한 금액은 300억 정도입니다. 70배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이럴 수 있느냐, 부동산 가치를 70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25년 전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거를 찾아내고, 장부에서 찾아내고 토지 시세 보고 건물 시세 봐서 장부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주가가 결국은 제 가치만큼 따라올 거야 라고 했던 투자가 되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롯데칠성이 그랬었죠. 2000년에 주가가 7만 원 정도였었는데 닷컴 버블 꺼지고 나면서 땅 있고 돈 잘 버는 회사가 최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롯데칠성이 이제 뭐 생수 사업부터 시작해서 소주 사업, 맥주 사업 진출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매출이 1조 원을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은 2007년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랬으니까 7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요. 그리고 8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2015년에 이게 300만 원까지 가요. 그래서 황제주를 불렸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을 했으니까 지금 13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130만 원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자산을 활용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 자산을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이 자산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더 큰 가치를 올리던가. 부동산은 개발하지 않고 이게 가지고 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 현찰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빠르게 뭘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천일고속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서울고속터미널 이 부지가 이번에 서울고속 다 개발이 되면서 이제 완전 천지개벽하는 거죠. 얼마나 천지개벽할지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 고속터미널 가치가 토지를 8조 원 정도로 보고 완공 후 순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13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물론 뉴스에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가치를 1조로 보고 있고 순가치를 한 10조 좀 넘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언론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 디벨로퍼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개발이 시작되면요, 이제는 몇 년 뒤면 뭐 좀 길겠죠. 그래도 몇 년 뒤라 해봤자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좀 숨이 길어요. 주식 투자자가 원하는 그 타이밍은 아니고 1, 2년 안에 될 건 아니고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재건축돼서 이제 입주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여유는 두고 봐야 될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다 완공되고 나면 어떤 그림일까요?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고속버스 터미널 조감도인데, 보다시피 60층 이상의 복합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복합 업무 시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오피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코엑스 쪽이라던가 광화문 쪽이라던가 여의도에서 보고 있는 뭐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판매 시설이라고 하는데 뭐 뭔데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백화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통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숙박시설, 호텔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호텔이 2성급 들어갈까요? 5성급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숙박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거기에 주거. 여기서 주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그림 살짝 뒤에 보이세요? 한강뷰가 보이고요, 남산뷰가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한강뷰랑 남산뷰가 동시에 보이는 아파트가 있는가? 흔치 않을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뭐 반포 조금 그럴 건데 여기서 60층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데 백화점을 가지면서 한강뷰가 보이면서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이 다 오는 땅이다. 그리고 이 백화점이 작은 백화점이 아니라 매출 순위로만 치면 전국 1위입니다. 연 3조가 넘는 자리예요. 그러면 쇼핑부터 학군부터 교통에 한강뷰, 남산뷰 다 가지고 있죠. 강남이니까 또 업무지구기도 하죠. 이런 땅이 과연 이게 평당 1억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세를 반영하는 게 맞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 가치를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개발하는 경부 터미널 부지가 26,351평입니다. 경부만 보면은. 그러면 최대한 제가 평당 3억까지 봤어요. 당장 3억이다 아니다라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다 완공되고 나면은 평당 3억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8조 정도로 봐요. 토지 가치만. 강남역의 롯데칠성 부지를 지금 3조에서 4조 보고 있는데 4조로 보면은 평당 3억이거든요. 그 뉴스에서는 경부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가치를 평당 1억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이랑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뭐 약간 중화시켜서 평당 2억 정도로 중간값을 볼 수도 있겠죠. 보수적으로 계산할 땐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최대 가치로 한번 뽑아 본 겁니다. 이 부지 가치 가격을 이제 계산해서 보면은 토지가 8조인데 완공 후의 가치를 보면 2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호텔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될 거냐? 7조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순 가치는 13조 원 정도 되겠죠. 부채 다 빼고 나면은. 그러면 신세계가 9조 원, 천일고속이 2조 원의 지분 가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세계도 한번 재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우선은 천일고속은 워낙 주가가 워낙 작으니까 거래량도 없고 주가도 저렴했던 게 시총도 작았던 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뻥뻥뻥뻥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 천일고속 지분 가치를 한 5천억이다 보는 데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강남역 부지가 얼마나 좋은 거냐? 아까 봤듯이 저는 이런 그림을 본 거예요. 여기에 입지를 보시면요. 3호선, 7호선, 9호선이 다 오는데 굉장히 황금 노선입니다. 3호선 라인이 은근히 알짜예요. 서울 관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부터 싹 다 돌고 있죠. 이거 외국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9호선은 또 정말 황금 노선이죠. 예. 여기 황금 노선에 3호선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강 조망, 남산 조망 다 보이는 호텔이 되겠죠. 호텔 중에서 한강, 남산 다 보이는 호텔이 한 뷰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낮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좀 비싸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천일고속은 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두고 있었느냐? 장부 가치에 306억에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분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천일고속이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부고속터미널, 그러니까 서울고속터미널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분을. 자, 이거 보면은 취득 원가를 장부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사들도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를 취득 원가로 그냥 장부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세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샀던 가격으로 두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50년 전에 산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앙고속 같은 경우는 서울고속터미널 지분을 22년도에 팔았었는데 5.54%를 524억에 팔았습니다. 1%당 거의 뭐 1억 정도로 보니까 그래서 서울고속터미널 뭐 지분 가치를 뭐 1조 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장부가액이요. 이 당시 때 중앙고속이 14억으로 평가했었습니다. 14억에 평가해 둔 거를 524억에 팔았으니까 37배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천일고속 가치도 37배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본 대로 최대치로 보면은 70배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안 하는 걸까? 그러니까 시세대로 왜 안 하는 걸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코스피 5천 만들려면은 이 장부 가치를 시세로 평가하라고 하면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보다는 실제로 매매했을 때 훨씬 더 올라가죠. 그래서 뭐 공시지가로 평가를 계속 자산 가치를 매년 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만 해도 PBR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뚝뚝뚝 떨어집니다. 불량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우량한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에 따라서 자산주 열풍이 불 수도 있겠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 코스피를 5천 만들고 싶을 때 이 카드를 쓰면은 자산주 열풍이 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 자산주 열풍이 불 가능성도 염두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요것만 살짝 바꾸면은 바로 이제 열풍이 불어서 주가가 올라갈 건데 얼마나 좋은 카드예요. 별탈 없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좋지 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걸 안 좋아하는 기업들도 있죠. 시가총액이 낮아야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데 시가총액을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게 되니까 이거 뭐 다 그냥 공시지가대로 하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오너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실제로 이 자산주들 열풍이 불었던 적이 그때 있었고 코로나 때도 한번 또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구백화점 주가가 4천 원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대구백화점 뭐 부도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2만 원 가까이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천일고속 사건 이후로 저는 이제 내년부터 한동안 자산주 재평가 분위기가 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주식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시총이 조단이 넘는 기업들 중에서도 토지 가치가 시총의 3, 4배를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서울 최고 입지에 뭐 용산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뭐 그 외에도 알짜 땅들에 토지를 가지거나 건물을 가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산을 매각하면은 시총의 뭐 10배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식이 매출과 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다. 그런데 배당도 잘 주고 있다. 그러면 은행 예금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자산 매각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주 열풍이 진짜 20년 가까이 불면서 대중의 관심이 완전히 잊혀졌기 때문에 이번 열풍이 불면은 제2, 제3의 천일고속이 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의 관점을 시야를 좀 넓히고 투자하는 2026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여러 가지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트렌드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AI 열풍 때 엔비디아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정말 많이 올랐지만 삼양식품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이번에 뭐 천일고속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니까 각자만의 가진 다른 영역들이 있지만 그만큼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베거라고 하잖아요. 10배 오르는 주식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시야를 넓혀야 여러분이 1년에 만날 수 있는 텐베거 주식이 1개가 될 게 10개가 되고 20개가 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좀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이 3할이라고만 하더라도 괜찮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주식에 몰빵해서 그게 대박 나는 경우는 거의 흔치는 않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걸어두면은 사이클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진 주식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나왔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을 끌어올려 주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AI 버블이다 뭐다 이런 거에 최대한 피해를 조금 받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전략을 최적화를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경제전망 책도 이제 있으니까 거기 제 포트폴리오 써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 특강 매진됐습니다. 매진돼 가지고 목 상태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10시를 또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